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버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제목 옆에 그 더보기를 보시면 재미난 이야기도 더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정확한 판단, 올바른 분별, 이를 통한 정직하고 공개된 자유민주 투표장에서의 여러분들의 한 표가 정확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김기만 씨라고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독수론 해서 불가론이라는 제목 하에 저희 선배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보니까 김기만 씨에 대한 소개까지 우리 선배님이 친절하게 해주셨네요. 보니까 김기만 선생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인데 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정치부 차장, 노조위원장, 청와대 춘추관장, 김대중 정부 때 했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공보수석, 초대 게임위원장, 노무현 정부 때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향을 숨기고 고향을 부인하고 5명 대통령 밑에서 온갖 영화를 누린 자신을 국무총리에 발탁한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 MB와 박근혜와 손잡고 등달을 계속한 그 사람. 바로 한독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달은요, 우리가 등비한다 그러죠. 등이란 얘기는요,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등비 그럼요, 올라서 날아가는, 예? 중국말로 덩페이라는데요. 이 등비하는 룡 해갖고 또 본인을 갖다가 과대 포장해서 썼던 그런 전 중국 주중대사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 김기만 선생이 쓰신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쭉 일별을 해보니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이거 양심도 지조도 없이 그야말로 매춘부처럼 돈만 주면 아무 데서나 옷 벗는 그런 매춘부 창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겠어요? 매춘부들이야 돈 벌라고 옷 벗는다 하지만 입에다 풀칠하려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수시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런 십상시들, 이런 게 정통 관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국정원 안에서도 이런 놈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문이 없다니까. 나중에 보면 지문이 없어. 에? 자, 그래서 이 김기만 선생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관료 중에서 한독수만큼 국록을 굵게 먹은 사람이 없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2017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공직을 마칠 때까지 40년 이상 국록을 받았다.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독수와는 인연이 많다. 고향 전주가 같고 동아일보 기자 시절 내내 취재원으로 만났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춘추관장으로 같이 일을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가 국무총리에 오르자 초대 게임위원장이었던 필자는 크게 축하를 하였다. 이제부터 인간 한독수를 말해주는 몇 가지 추억을 소환해 보려고 한다. 우선 전제가 있다. 필자는 그의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슬하의 자녀도 없이 일이 취미라고 할 만큼 일 중독인 것도 좋게 본다. 다만 지금부터 쓰는 몇 장면은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 시대 최고의 관료 한독수의 인간성, 됨됨이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와 분석이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좀 비판적일 것이다. 사람 됨됨이에 대한 평가처럼 어려운 일도 드물다. 장면 1, 첫 번째입니다. 1995년 일이다. 초대 민선 전북지사로 29, 30대 전북지사였던 유종근 박사, 전 아태재단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전북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했다. 중앙부처 요직에 전북 출신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던 중 상공부 국장 한독수를 발견하였다. 즉시 한독수 국장이죠. 한 국장을 방문, 전북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한독수 당시 상공부 국장 말입니다. 나는 전북 출신이 아니니 앞으로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미국 뉴욕 주립대 경제학 박사에 럿거스 대학 교수를 했고 한독수보다 5살이 더 많은 유 전 지사가 일생 이 냉대와 수모를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면 두 번째입니다. 1996년 12월 그가 즉 한독수가 특허청장에 임명이 되었다. YS 정권 말기였고 호남 출신 장관 차관이 아주 적었던 때였다. 그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전북 출신 기자들이 그의 출신지를 전북으로 썼다. 그러자 그는 한독수는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연락해 자신의 본적이 서울임을 밝혔다. 그는 삼남, 즉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분가하면 본적이 바뀌는 점을 얘기했던 것 같다고 별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론사는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독수 인사카드의 본적란을 서울로 정정해 놓는다. 그가 특허청장에 가기 전 상공부 마지막 보직이 산업정책국장이었다. 고향이 어딘지 뻔히 아는 기자들이 넌지시 전주를 언급해도 그는 눈 하나 꿈쩍 않고 부인하였다. 답을 안 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전주가 고향임을 부인하였다. 자, 이런 사례는요, 저도 국정원에서 많이 봤어요. 자기는 서울 출신이래.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래. 그랬는데 김대중 정권 바뀌고 기주실장에 상지대 교수였던 서동만이가 오고 기타 등등이 전라도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자기가 전라도라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고. 왜 내가 원래가 전라도 어디란 게? 이러고 이제 자기 고향을 얘기를 하는데 너도 나도 질세라 그런 놈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심한 놈은 경상도 출신인데 아야 경상도인데 그땐 또 전라도 말 써요. 아야 나가 말이요 처갓집이 저기 광주라고. 나 절반은 전라도란 게?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놈인데. 자, 이런 놈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놈들일수록 진급을 잘하지.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자, 이제 장면 세 번째입니다. 장면 3. 김대중 정부 출발점이던 1998년 3월 한독수는 통상산업부 차관에서 일약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되었다. 언론사는 1년여 전의 경험이 있어 그의 본적을 서울로 썼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독수 본부장이 각 언론사에 팩스를 보냈다. 전주가 고향이며 초등학교 일부도 전주에서 다닌 전북 출신이라는 요지였다. 김대중 정부인이 호남 출신임을 밝히는 것이라 이해하고 싶어도 그 팩스를 보는 순간 동양 후배로서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가명인이라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그를 보는 전북 출신 기자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지기 시작하였다.
장면 4입니다. 2002년 6월 2일 한일 공동주최 월드컵 한국의 첫 경기 폴란드와의 전이 부산에서 열렸다. 대통령 부부, 청와대 비서진, 출입기자 등 약 80여 명의 대부대가 내려갔다. 2대0. 월드컵 역사상 한국이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숙소인 인터불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감동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김대중을 연호하였다. 대통령은 1호차를 에워싸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기 위해 수십 번을 연도에 내리셨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울음이 났다. 사실 집권 직후부터 동진 정책을 추진하며 동서화합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대구, 부산을 갈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냉대 때문에 참모진은 좌불안석이었다. 집권 초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TK 세력은 신현악 전 총리, 김준성 전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수뢰죄로 수감 중이던 김만재 전 포항제철 회장 전 경제부총리였죠. 김만재의 석방과 섬유산업 대폭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다 들어주었다. 김만재를 풀어주었고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여 대구 섬유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대통령 유럽 순방 때 문희갑 대구시장이 수행하여 밀라노를 같이 방문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그뿐 대구 부산 민심은 집권 말기에 이를 때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판에 부산에서 연도 시민들의 대한민국 김대중 연호를 들으니 대통령이 상기되는 것도 당연하였다. 물론 시민들이 갑자기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2002년 월드컵 한국의 첫 경기에서 거둔 월드컵 사상 첫 승리가 사람들이 가슴 속에 있었던 얼음을 녹여버린 터였다. 숙소로 돌아오신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를 관장하는 춘추 관장인 필자를 불러 오늘 저녁에 출입기자단, 청와대 비서진 모두 맘 놓고 한번 마셔라 라며 비용은 경제수석에게 말해놓았다라고 하셨다. 경제수석은 바로 한덕수였다. 잠시 후 경제수석 방에 갔다. 익히 아는 사이였고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 하니 그냥 좀 서 있었다. 한덕수 수석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세어보니 200만 원이었다. 아니 100명 가까운 인원에 대통령이 맘 놓고 마시라고 했는데 200만 원이라고? 필자는 봉투를 책상 위에 그대로 놔두고 나오면서 한마디 하였다. 늘공은 영혼이 없다더니 수석님이나 잘 드세요. 기자단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뒤 여러 번 보았지만 봉투 사건에 관해서는 말 한 번 섞지 않았다. 장면 5, 5번째입니다.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최전성기를 맞는다. 첫 번째로 2003년 3월 산업연구원장을 맡더니 1년 만에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또 1년 후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었고 2006년 3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사건으로 퇴임하자 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벼슬복은 타고났다. 그는 2006년 8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위원장으로 한숨 고르는가 싶더니 2007년 4월 드디어 제38대 국무총리에 오른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다. 우길승천하는 그를 보며 도대체 어떤 점이 특별히 뛰어나서 그렇게 까다로운 DJ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저렇게 신임을 받을까 하는 경탄과 의구심이 오고 갔다. 장면 6, 6번째입니다. 필자가 한덕수의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다고 하는 이력에서 가장 놀라는 순간이 이것이다. 2009년 2월 외교 경험이라면 2000년 12월부터 1년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가 전부인 그를 MB가
주미 대사에 기용한 것이다. 미국 정치에 ABC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클린턴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아들 부시는 클린턴이 했던 정책은 다 폐기하고 무조건 거꾸로 갔다. 그래서 클린턴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라는 뜻으로 ABC를 anything but 클린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후임자가 전임자의 그림자를 지우려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MB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는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보수 우익 정권이었다. 그래서 ABN, anything but no 정책으로 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MB는 TV 드라마에서 자신을 연기했던 배우 유인촌에게 문화부 장관을 맡겼고 그는 전 정권의 요직들을 몰아내는 칼제비 역을 조자룡의 헌칼 쓰듯이 수행하였다. 그야말로 우악스럽게 주요 기관장들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정연주 KBS 사장, 황지우 한예종 총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이 유인촌의 혓발 공갈 등에 의해서 자리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미는 좀 이렇게 생략이 돼서 다 전달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 그 춘추관장을 했던 김기만 선생께서 쓰신 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까 등달이란 말, 계속해서 MB와 박근혜 손잡고 출세를 계속해왔던 등달. 이런 말 하니까 등비하는 룡, 솟아오르는 날아가는 그 용이라고 하는 근사한 제목을 썼던 전 주중대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보면은 그 책을 중국판도 내놨는데 본인이 중국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에 그 화교 출신 우리 서기관 중에 이연백인가 이기백인가 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 기억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썼어 보니까. 그런데 제목만 근사하게 자기 이름을 써서 그게 냈죠. 나중에 봤더니 2편이 또 나왔는데 저의 이름도 나왔다 그래요. 봤더니 저랑 있었던 일화를 잠깐 넣어놨는데 그 국정원 공작관 이름을 갖다 이렇게 써놓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길래 그랬죠.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거 탓하냐고. 내가 우리 과 선배이긴 하지만 그냥 다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그랬죠. 왜? 그 예수쟁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을 갖다 이용하고 악용하고. 당시 그때도 아마 2006년도인가 그런데 북경에서 공사로 있던 사람이 그 대사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식당에 밥 사 먹으러도 못 가는 거야. 그 참치 샌드위치, 튜나 샌드위치라 그러죠? 그거 하나 시켜 먹고 배탈이 나서 장염에 걸렸다가 중국의 의술과 겹쳐진 인재로 인해서 죽습니다. 죽어요. 연대 정외과를 나왔던 아주 저하고 대작을 했던 좋은 외교관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대사를 마치고 또 장관까지 가는 이런 또 영화를 누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한독수의 불가론 이 일을 쓴 김기만 씨는 똑같은 아마 전라도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서울이라 그랬다 전라도라 그랬다가 이렇게 카말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이런 공무원들 얼마나 이분은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늘 인정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기자하면서도. 자,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이라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그 일이 힘들어진 거는 그 이재명 민주당이 그 만행을 벌인 탓도 있지만은요. 일을 똑바로 해보세요. 네? 자, 볼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법대 후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서울법대 후배. 그거 잘렸지만 김현 뭐라고 해야지 여가부 장관 있었죠. 그런 애들도 서울대 경제학과, KDI 출신.
또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또 그 밑에 있는 그 박 무슨 차관 또 있죠. 죽일 놈들 말이야. 그놈들이 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행정고시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윤석열 본인이 서울법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왔다,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럼 그래, 몇 학번이야, 무슨 과야, 일 잘하겠지. 이 착각인 거지. 서울대 나온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시험 보는 거야. 찍는 거. 옛날처럼 본고사 때도 아니지. 본인이 한번 본고사 출신이니까, 79학번이니까. 근데 뭐 나경원이, 원희룡이, 최상목이, 얘네들 전부 82학번이잖아. 다 그 학력고사 찍어서 대학 온 애들 아니야. 본고사 본 애들이 아니에요. 한동희 같은 애들 말할 것도 없고, 조규용이 이런 애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서울대 순혈주의 빠져서 서호남, 서울대 50대 남자, 이것들이 인재냐 이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도 속은 거지. 만약에 본인이 진짜로 정말로 호방하게 리더로서 큰형님처럼 살아왔다 쳐. 그러면 딴 놈들도 그랬을 것 같아? 아니지. 치사하고 야비하고 쫑쫑하게 그렇게 해갖고 그냥 지 입에 풀칠하는 거나 하고 책임 면하는 거나 하려고 그러고, 절대로 자기 희생이 없는 놈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라니까. 이유대고 핑계대고 빠져나갈 군용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부총리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늘 어공이 아니라 늘 공무원을 하는데, 어쩌다 공무원 된 애들이야 정치판에 있다 갑자기 벼락 출세해가고 날라오기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늘공으로 있으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아부와 아첨과 교원 영색에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저 서울이에요? 그랬다가 정권이 바뀌면 우엄에 뭔 소리야인가? 나가 전라도란 게? 말씨까지 바뀌어버려. 내가 있잖아요, 심한 놈은 경상도인데 처갓집이 전라도라고. 아따, 나도 절반이 전라도란 게?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 진면목이라는 거야. 그러니 국민 여러분, 내각제 왜 할까? 왜 할까? 그 뒤에 대형 로펌은 없을까? 그 뒤에 돈 많은 재벌은 없을까?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겠지.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 보면 대통령 윤석열 파면시킨 데 귀한 8마리에 대해서 특별 보너스가 왔다는 거 아니야. 모 그룹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지금 첩보가 지금 돌고 있잖아. 8명 헌법재판소 그 걔들한테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상여금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너스로. 팔자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대법원도 마찬가지야. 돈 있는 자 앞에서, 돈 앞에서 개가 되는 놈들이지. 그게 누구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서 판검사, 변호사들이 이날의 법조 카르텔을 이루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여한 놈들이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를 나온 이 법조계죠. 정말 틀렸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댓글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김기만, 전에 이분 화려해요.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에다가 정치부 차장, 노조위원장, 청와대 춘추관장, 국회의장 공보수석, 노무현 때는 초대 게임위원장, 문재인 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한독수를 불가하다고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글자로 말하면 표리가 부동하다는 얘기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표리 부동이란 말. 사람은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서 모가지가 날아가도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고향을 부인하고 고향을 숨기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표변할 수 있는 자야만 관직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